한국어를 10년 공부한 학생이 있었어요.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저보다 잘 설명해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어요. 서울이 자꾸 서운 이것처럼 들려요. 처음엔 저도 이상했어요. 이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왜 이 발음 하나가 안 될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도 지금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살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동시에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웠고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조금 배운 게 전부예요. 수업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원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런데 막상 배워보니까 베트남어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성조요. 같은 글자처럼 보이는데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들이 있어서 입이 자꾸만 엉켰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제 학생들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제가 가르치면서 보니까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어 문법을 특히 힘들어해요. 베트남어는 문법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는 조사도 많고 높임말도 있고 문법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다들 문법에서 한번 무너져요. 그런데 더 오래가는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발음이에요. 베트남어에는 없는 한국어 소리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리을 받침이에요. 물, 말, 월요일 같은 단어들이요. 베트남어에는 끝소리로 이렇게 리을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리을을 니은이랑 비슷하게 발음해요. 서울이 서운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진짜 많아요. 제가 본 학생들 중에서 초급 단계에서 대부분 여기에서 막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된소리예요. 끄, 뜨, 뿌, 스, 쯔 같은 소리들이요. 문제는 이 된소리를 일반 소리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다와 짜다, 달과 딸. 한국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소리지만 베트남 학생들에게는 비슷한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헷갈려요. 신기한 건 한국어를 아주 오래 공부한 학생들도 이 발음만큼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왜 이 소리 하나를 못 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처음 배운 방식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교재에 적힌 발음 기호를 보고 발음을 익혀요. 영어의 알파벳이나 자기 나라 글자로 적힌 발음을 먼저 보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번 발음 기호를 외운 소리는 머리에 그대로 박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해도 입에서는 자꾸 그 발음 기호로 된 소리가 나와요. 원어민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자기 나라식 발음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도 베트남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엔 발음 기호를 봤거든요. 그렇게 익히니까 비슷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았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알아는 듣는데, 아, 외국인이 하는 발음이구나 하는 그런 발음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내 귀에 두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데 어떻게 다르게 발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차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입의 문제가 아니라 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발음 연습은 사실은 듣기 연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첫째, 발음 기호를 아예 보지 않았어요. 둘째, 머릿속에 잘못 외워진 제 발음도 완전히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최대한 머리를 비우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내는 소리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내 생각에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요. 이 소리가 맞나? 하는 의심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했어요.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의 입모양을
아주 자세히 봤어요.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혀가 어디에 닿는지, 그 입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보고 다시 소리를 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베트남어 선생님들이 제 발음이 좋다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가는 단골 가게 사장님도 제 발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작은 칭찬이었는데 솔직히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충돌이 나요. 처음에 한국식으로 외워둔 발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알았어요. 이 방법이 맞다는 걸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발음 기호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모국어식 발음으로 바꿔서 기억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하더라도 머릿속을 싹 비우세요. 그리고 그 이상한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 보세요. 잘 안 되면 입모양을 보세요. 똑같은 입모양을 만들고 다시 시도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비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걸 안 하니까 10년을 공부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히 문법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책으로도 되고 요즘은 AI한테 물어봐도 잘 알려주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발음은 좀 달라요.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싶다면 표준어를 쓰는 원어민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이건 제가 직접 겪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선생님을 만나서 바로바로 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환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이런 영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발음을 알려주는 좋은 영상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처음엔 그 차이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원어민 소리를 듣기만 하지 말고 내 발음을 녹음해서 바로 뒤에 붙여보세요. 원어민 소리, 그 다음에 내 소리. 이렇게 둘을 딱 붙여서 번갈아 들으면요. 신기하게도 잘 안 들리던 차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아, 원어민은 여기서 혀가 닿는데 나는 안 닿네. 아, 내가 여기서 소리가 새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다 들리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원어민 소리랑 내 소리를 계속 비교하다 보면 귀가 조금씩 열려요. 그러면서 발음도 같이 바뀌고요. 외국어 발음은요, 결국 용기의 문제 같아요. 내 입에서 낯선 소리가 나오는 걸 견디는 용기요. 처음엔 누구나 이상하게 들려요. 저도 그랬고, 제 학생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통과하면 어느 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머리를 비우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 여러분은 어떤 한국어 발음이 제일 어렵나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같이 연습해 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